샌베츠가노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LG 다문화학교 8월 몰입캠프 수업을 맡게 된 몽골어 신민선 선생님입니다. 자, 지난번 5월 캠프 때는 어떤 걸 우리가 배웠죠? 우리가 차에 대해서 배웠어요. 자, 그렇다면 오늘은 우리나라를 이끄는 지도자가 된다면 이라는 주제로 한번 수업을 해볼 거예요. 자, 지난번에 비해서 굉장히 어려운 주제인 것 같지만 선생님과 함께 같이 쉽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수업에 들어가기 앞서서 문제를 준비했어요. 정말 너무 쉬운 문제를 준비했는데 선생님이랑 함께 누구를 말하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자, 1번을 보시면 나는 한 나라를 이끄는 지도자입니다. 자, 두 번째로 나는 국민들의 투표로 뽑히고 청와대라는 곳에서 일을 합니다. 자, 여러분 딱 청와대라는 말을 들으면 어느 정도 감이 오시죠? 자, 그리고 세 번째, 나는 한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네 번째, 나는 한 나라에서 강력한 권한을 갖지만 그만큼 책임감도 큽니다. 자, 다섯 번째로 나는 나라를 이끌어가기 위해서 리더십 등 정말 많은 능력을 써야 합니다. 라는 말이 있어요. 자, 과연 누구를 말하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자,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대통령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대통령. 자, 여러분들이 한국의 대통령은 어떠한 권한을 가지고 있고 또 어디에서 살고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학교 수업 시간에 배웠을 거예요. 하지만 몽골 대통령 같은 경우는 대통령이 어디서 사는지, 대통령이 한국의 대통령과 어떤 점이 같은지 다른지에 대해서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과 함께 몽골의 대통령에 대해서 자세하게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학습 목표를 보시면 대통령이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이고 또 무슨 역할을 수행하는지 한번 알아볼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대통령은 어떻게 선출되는지, 한국처럼 투표로 선거로 선출이 되는지 아니면 다른 방법인지 알아볼 거고요. 또 대통령은 어디에서 근무하는지, 한국에서는 청와대에서 근무하지만 몽골에서는 어디에서 근무하는지에도 살펴볼 것이고, 그리고 대통령이 갖춰야 될 덕목,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내가 우리나라를 이끄는 지도자가 된다면 어떠한 사회를 만들고 싶은지 한번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몽골의 대통령에 대해서 볼 건데요. 자, 몽골의 대통령 선생님이 몽골어로 여기 썼어요. 자, 몽골의 대통령은 몽골 솔싱 유룽이룩치. 자, 유룽이룩치라는 말은 대통령이라는 말이에요. 자, 대통령이라는 것은 투링 테르궁. 자, 테르궁 하면은 지도자, 정상 이걸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몽골싱 아르투무니 앱 넥트릭 이셀히슬렉트 뭉이라고 나와 있어요. 자, 조금 어려워요.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말은 유룽이룩츠라는 것은 몽골어로 대통령이다 라는 것을 먼저 알고 있어야 되겠고요. 자, 그래서 몽골 대통령은 어떤 사람인지 선생님이 한국어로 같이 설명을 써줬어요. 자, 처음에 보시면 몽골의 정치적인 지도자,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이 몽골 대통령이겠죠. 몽골에서도. 그리고 국가의 평화를 수호하는 사람, 평화를 지켜주는 사람이라고도 나와 있어요. 그리고 몽골에는 국가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안전보장이사회라는 것이 있는데 거기에 의장으로 테르궁이라고 되어 있죠. 대표로 맡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역할이 또 있는데 국방의 지휘관이에요. 예, 군대를 통솔을 하는 역할을 맡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외교 관계에 있어서 몽골을 대표로 하는 권리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다른 나라의 정상과 함께 만날 때 몽골 대통령이 다른 모든 국민을 대신해서 대표로서 참석을 하게 되죠. 그 다음에 판사를 임명한다거나 대사를 임명하는 여러 가지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한국의 대통령과 몽골의 대통령이 좀 비슷한 느낌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국가를 대표한다는 개념이 있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은 몽골의 대통령 후보가 될 수 있는 자격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몽골은 대통령이 되려면은 45세 이상이에요. 두친 다옥나스솔승 45세 이상이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최근 5년간 몽골에 살고 있는 사람이 대통령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몽골인이어야 돼요. 자, 여기서 오골 이르갱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르갱이라는 것은 국민이란 뜻인데, 오골이라고 하면은 자, 원래 태어날 때부터 몽골인인 사람이 대통령 후보로 나올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세 가지 조건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몽골 대통령 선거의 특징은 어떤지 한번 살펴볼 텐데요. 자, 임기는 자, 한국은 5년이지만 몽골에서는 4년이다 라는 게 차이가 있어요. 자, 그리고 1회 연임이 가능하다라는 것은 자, 4년 동안 대통령을 하고 나서 한 번 더 이어서 4년 당선이 되면은 4년간 더 추가적으로 이제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있다라는 것도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한국이랑 좀 다른 내용이죠. 자, 그 다음에 대통령 직선제라고 좀 어려운 말을 썼는데요, 선생님이. 자, 직선제 같은 경우에는 자, 우리가 직접 한 사람 한 사람이 뽑은 표가 그대로 그 사람이 한 표를 행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국민들이 뽑은 그 표수만큼 그 가장 많이 뽑힌 사람이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는 건데, 자, 하지만 과반수 50%가 넘지 않을 경우에는 답으로 당선이 되지 않아요. 그때에는 자, 상위 2명만 다시 뽑아가지고 그 2명 중에 1명을 뽑는 재투표를 실시하거든요. 자, 그래서 최근에 몽골 선거, 대통령 선거가 2017년에 있었어요. 자, 2017년에 있었을 때 세 후보가 득표율이 비슷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가장 많이 뽑힌 두 후보가 다시 재투표를 해서 결국 한 명이 당선되었던 결과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국회에 선서를 한 이후부터 임기가 시작이 됩니다. 자, 이렇게 옆에 보시면은 자, 2017년에 있었던 자, 대통령 그 임명식에서 이렇게 선서를 하면서 그때부터 임기가 시작된다라고 여러분들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몽골의 대통령에는 어떠한 사람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맨 처음에 보면 자, 1회 대통령은 자, 폰살마깅 오치르바트. 자, 2대 3대 대통령은 나차깅 바가반디. 자, 그리고 4대 대통령은 남바링 앵크바이어르가 있어요. 자, 근데 몽골에서는 대통령이란 직이 실제로 있었던 것은 1990년대부터인데 1990년에는 몽골 인민공화국 시대였어요. 자, 그런데 이제 이게 92년부터 이제 몽골국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대통령은 1990년부터 시작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그때 대통령은 콘살마깅 오치르바트였고, 하지만 그때 이제 이름이 바뀌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92년부터 몽골국의 대통령이 시작이 되었고, 이제 1대 대통령은 폰살마깅 오치르바트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5대 6대 대통령은 자히아깅 엘벡더르치 대통령이고요. 그리고 2017년에 당선된 이 대통령은 할트마깅 바트톨가라는 대통령이에요. 자, 이 대통령의 특이한 것은 16세부터 벌써 그 레슬링 국가대표로서 활약을 했던 굉장히 운동을 잘하는 대통령으로 많이 소문이 나 있는 대통령입니다. 그래서 현재 대통령은 할트마깅 바트톨가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대통령의 관저, 대통령이 과연 일하는 곳은 어디일까 한번 살펴볼 텐데, 자, 이 사진을 보면은 자, 몽골에 다녀온 분들은 굉장히 낯이 익을 거예요. 여기에 그 수우바타르 광장이 앞에 있고요. 여기에 칭기스칸 동상이 있는 것들을 여러분들은 한 번씩 보셨을 거예요. 자, 여기가 바로 정부 청사이면서 대통령이 일하는 관저입니다. 자, 원래 정부 청사가 이 근처에 몽골 사범대가 있죠. 자, 모비스 아니면 박싱대드라고도 하는데 거기에 2층에 있었는데 나중에 새롭게 이 지역으로 몽골 정부 청사를 옮기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래서 1954년부터 이 장소에서 그대로 그 몽골 정부 청사를 개관을 하였다고 합니다. 자, 하지만 이제 계속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이제 개보수 작업을 거쳐서 여기에는 이제 대통령 관저도 있고요, 대통령 비서실, 국회도 있고 국회 비서실, 중앙선거위원회 등 여러 가지 정부와 관련된 다양한 그런 청사
그 청사들이 여기 안에 한꺼번에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거는 한국과는 다르죠. 한국엔 청와대와 또 그 국회가 따로 있잖아요. 하지만 몽골은 다 한 군데에 같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거는 2005년까지는 정부 청사의 모습이 이랬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봤던 칭기즈칸 동상이 여기에는 없어요. 그런데 2006년부터 우리가 많이 봤던 정부 청사의 모습이 보여요. 자, 특히 이 칭기즈칸 탄생 800주년을 맞이하여서 이 정부 청사 건물도 새롭게 바꿨는데 이때 칭기즈칸 동상과 여러 가지 좀 많이 장식과 좀 보수 작업을 거쳐서 현재와 같은 모양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업무를 하는 이 굉장히 많은 공간들이 있어요. 보면은 자, 탕힘이라고 있는데 홀 아니면 강당 같은 걸 얘기하는데 자, 가장 큰 이 탕힘에는 1200명까지도 수용할 수 있는 굉장히 커다란 강당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안에는 박물관도 있어요. 혹시 가보셨을지 모르겠는데 박물관도 있는데 거기에는 몽골의 역사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내용도 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문화재도 전시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간 될 때 꼭 한 번씩 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 업무를 보는 것 말고도 이흐텐게르라는 자리가 있습니다. 자, 이거 혹시 톨강 근처를 지나가다 보면은 되게 굉장히 멋진 건물들이 있는 것을 본 사람도 있을 텐데 여기에서는 이제 업무를 한다기보다는 주로 뭐 지도자들이나 또 몽골을 방문하는 귀빈들이 만나서 서로 이제 여러 가지 만남을 하는 장소로 또 같이 식사를 하거나 또 숙소도 있어서 여기에서 뭐 호텔도 있다고 합니다. 이곳을 이흐텐게르라고 하는데 몽골 시내 중심에서는 한 8km 정도 떨어져 있고 그리고 이제 톨강 근처 유역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부 청사에서도 일을 하고 외부의 귀빈이 왔을 때는 이흐텐게르라는 곳에서 함께 만남을 가지기도 하는구나 라고 여러분들은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대통령의 덕목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민들이 생각하는 대통령의 덕목에는 대통령은 어떠한 역할을 수행해야 된다, 어떠한 자질을 가져야 한다 라는 의견이 생각들이 많이 있을 텐데요. 자, 그래서 한국에서는 2016년 말에 KBS에서 국민들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자, 그 중에서 가장 많은 표를 받았던 것이 소통 능력, 다른 사람들과 얼마나 잘 소통을 하는지를 뽑혔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도덕성, 얼마나 그 지도자들이 청렴결백하게 나쁜 일 행동하지 않고 자, 도덕성을 잘 지키고 있는지를 굉장히 중요하게 봤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리더십, 자, 다른 사람들을 얼마나 잘 이끌어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몽골에서는 어떠한 지도자들을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선생님이 몽골 뉴스에 있는 내용들을 몇 가지 가져와 봤어요. 그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글을 쓰실 때 연설문을 써야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떠한 덕목을 가지면 좋을지 본인의 생각과 이제 일치하는지 아닌지를 좀 생각하면서 이제 수업을 들으면은 여러분들이 연설문을 쓰는데 훨씬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첫 번째는 비전. 자, 이거는 그대로 비전을 옮긴 거예요, 몽골어로. 그럼 몽골어 다른 말로는 알싱하라라고도 하는데요. 자, 비전. 앞으로 지금 당장만 보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런 계획을 세웠을 때는 어떻게 국가가 발전할 수 있을까? 앞을 내다보는 관점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카리스마. 자, 여기 그대로 카리스마라고도 썼는데 자, 이렇게 몽골어로 풀어서 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에서 사람들을 얼마나 잘 이끌어갈 수 있는지, 사람들을 얼마나 잘 따를 수 있는지 이것도 대통령이 가져야 할 중요한 덕목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불굴의 의지라는 것은 한번 어떤 일을 시행했으면은 그것에 대해서 끝까지 밀고 나가는 추진력 같은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교류. 자, 헬차흐란 말이 사실 교류잖아요. 근데 이 교류라는 것은 그냥 우리 일반 국민들과의 교류도 있겠지만 자, 대통령은 한 나라의 대표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얼마나 특히 외국에 있는 그런 정상들과 얼마나 잘 교류를 할 수 있는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류라는 것은 외국 사람들, 외국과 얼마나 잘 교류하는지
그 다음에 자 지혜라는 말도 있는데 자 얼마나 대통령이 어떠한 관점을 바라봤을 때 그거에 대해서 그냥 한 가지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지혜로운 방법으로 이성적인 생각으로 얼마나 잘 나타낼 수 있는지 잘 생각하고 그 비전을 잘 펼칠 수 있는지도 굉장히 중요하겠고요. 그 다음에 집중력. 자 여기서 포커스라는 것은 영어의 포커스랑 똑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뒤에 라흐를 붙여서 동사가 된 거고요. 자, 그래서 얼마나 한 일에 집중을 하고 이거는 또 추진력과 관련이 있겠죠. 잘 그걸 밀고 나갈 수 있는지 이것도 중요하게 생각을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자 보스틱 아이크 다롤 따꾸이 베라는 말도 있었어요. 자, 이거는 다른 사람의 의견에 휘둘리지 않는다. 자, 이것도 사실 위에 있는 말과 좀 비슷한 내용이네요. 자, 어떠한 일을 추진할 때 다른 사람의 방법이나 다른 사람들의 의견이 있으면 그거에서 흔들리지 않고 쭉 밀고 나갈 수 있는 능력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선석치, 잘 듣기. 자, 잘 듣는다는 것은 앞에 있는 그 한국 사람들이 많이 냈던 의견과 비슷하네요. 자, 얼마나 잘 소통을 하는지. 자,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있고 그 사람들을 얼마나 의견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내가 잘 듣고 그거에 대해서 내 정책에 얼마나 잘 반영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 가지 덕목이 있는데 자, 여러분들은 어떠한 덕목이 대통령에게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지 한번 잘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자, 몽골 대통령은 어떠한 비전을 제시하고 있는지도 선생님이 참고할 수 있게 가지고 왔는데 자, 뭐 평화를 숭상하고 국가의 이익을 생각한다. 그리고 자유와 정의를 지킨다. 그리고 국민들을 굉장히 높인다. 그리고 경제 부흥, 뭐 산업 발전, 그리고 특히 몽골에는 자연 생태계가 파괴될 수 있기 때문에 생태계 균형을 지키고 국토를 보호해야 한다. 그리고 수출, 그리고 균형 외교를 중시한다라는 여러 가지 내용도 함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여러분들이 직접 쓰실 차례입니다. 내가 우리나라를 이끄는 지도자가 된다면 어떠한 사회, 특히 어떤 다문화 사회를 만들 수 있을까요? 라고 생각을 해봐야 될 텐데 여러분들이 이제 연설문을 쓰셔야 돼요. 근데 연설문이라는 것은 보시면은 자, 여러 사람들 앞에서 자기의 주장이나 의견을 이야기해야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연설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자, 상황과 또 청중에 맞게 준비를 해야 되겠고요. 여러분들 글을 쓰실 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말하는 거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하기 때문에 청중들을 집중할 수 있게 해야 돼요. 집중을 해야 되게. 그리고 청중의 반응을 굉장히 중요합니다. 청중들이 내가 얘기하는데 청중들이 듣지 않고 있으면은 그들의 주목을 끌 수 있게 조금 더 그런 멘트나 발언을 준비를 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높임말을 사용을 해야 되겠죠. 자, 이거는 친구랑 개인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한꺼번에 이야기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높임말을 사용해야 된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러한 내용, 연설문의 대략적인 내용을 생각하면서 이제 직접 여러분들이 이제 이 강의가 끝나면 캠프에서 연설문을 써볼 텐데 자, 내가 우리나라를 이끄는 지도자가 된다면, 뭐 대통령이 된다면 어떠한 사회를 만들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앞에서 나왔던 여러 가지 덕목들이 있었어요. 뭐 소통도 있었고요. 그리고 뭐 비전이 있는 대통령도 있었고요. 뭐 도덕성도 있었고 여러 가지가 많이 있었는데 자, 이러한 덕목들을 그중에서 내가 기억에 남는 것들 아니면 이러한 대통령은 이런 덕목을 가져야 한다라는 생각들을 여러분들이 쭉 정리해서 함께 이제 연설문을 하나의 글로 만들어서 이제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은 이제 몽골의 대통령과 대통령의 덕목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자, 몽골의 대통령은 한국과 어떤 점이 다른지, 또 몽골 대통령은 총 몇 명 있었는지, 대통령은 어디에서 살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잘 기억해 주시고 나중에 이제 부모님과 함께 이야기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이제 연설문까지 완벽하게 작성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수업 듣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빠이스테.